안녕하세요. 저는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갓 40 넘긴 이혼 여성입니다. 저 스스로 이혼 여성이라고 하는데 왠지 말투가 이상하네요. 이혼 여성이라는 단어가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우연히 친구가 자주 듣는 이곳을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듣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찾게 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지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꼼꼼하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제가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사용하고 결혼 후에도 수입 지출을 미리 계산하여 예산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빚이 생기자 마음의 불안감이 생겼고 최대한 빨리 빚을 갚고 싶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급여 외에 보너스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빚은 그냥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돈은 들어오는 만큼만 생각하고 나가는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천하태평인 셈이에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마음 편히 살 수는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어요. 나는 언제나 남편만 보면 속이 터질 정도였죠. 게다가 중간중간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면서 제 예산대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계획대로 살아온 나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한 변수가 생기자 입에 돈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 다녔어요. 나도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누구에 의해 변하게 된 것인지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너희만큼 나도 돈거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인색한 짠순이 취급을 했다. 이게 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루하루 내 안은 뭉툭해졌고 그것은 카드 대금을 확인한 후에 폭발하게 됐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카드 명세서들이 우체통에 있었다. 내 것은 잘 아니까 남편의 것을 먼저 살펴봤다. 나는 카드 대금을 보고 놀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썼나 생각이 들었다. 세부 내역을 하나씩 읽어보는데 충격받았다. 매일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 가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느라 골프 용품까지 사는 걸 보고 내 안이 분노하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이야기했다. 그래 생겼어.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가면서 카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사회생활하면 그 정도는 쓰는 거지. 누구는 사회생활 안 하고 산이 남자랑 여자랑 같아. 뭐가 다른데 누구는 돈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줄 알아? 누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왜 자꾸 나를 달달 볶고 그래?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까지 아껴가며 살아야 되는 형편도 아니잖아. 스트레스는 풀면서 살자. 빚은 어쩌고 천천히 갚으면 되지. 찝찝하지 않아. 평생 들고 간다고 생각해 뭘 그리 빨리 갚겠다고 난리인지. 네. 속만 타들어가지 우리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아니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하는 집이 누군데? 그래.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유세냐? 꼴라. 지금껏 들인 게 얼만 줄은 알고 하는 소리야. 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용돈을 받아가고 카드를 쓰지 않던지 용돈 없이 카드만 쓰던지. 지금 당신처럼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가고 카드는 카드대로 쓰면 용돈을 왜 받아가는 건데 아요? 치사하다 치사해 저와 언성을 높이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는 건지 상황은 달라졌는데.
본인의 삶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소비가 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남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속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와 다툰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조용한 것 같았는데 재벌은 나 못 줬다고 또한 잔을 부어라 마시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겼죠. 매일매일 가장하는 상황에 저도 지치고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쓰는 만큼 나도 쓰기로 마음먹었죠. 첫 번째로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나가기로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같이 있으면 저 또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들려요. 모두 다 아가씨 같았죠.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 미안.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제부터라도 나와야겠지. 그래야 집안 스트레스도 풀릴 텐데. 맞아. 그동안 집에만 얽매여 살았던 게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 한잔하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수다 떨고 웃다가 보니 시간 가는 줄 안 몰랐어요. 우리 2차 갈까? 2차. 넌 안 되겠지.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부녀가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을 거야. 유부녀가 뭐 별거야. 차는 어디로 갈까? 오랜만에 노래방 가면 어때? 호프집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금방 만나서 놀았던 것처럼 또다시 신나게 놀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 분위기는 점점 더 흥이 올랐어요. 친구 하나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양손에 맥주를 들고 들어와서 웃겨서 숨이 차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놀다 보니 자정이 넘었고 친구 하나가 제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며 폰을 건네줬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받은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맥주를 마셨어요. 누군데 전화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남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는 받아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울려드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벌써 어두운 밤이 깔려 조용했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 있어? 오늘 친구들 만날 거라고 했잖아. 현재 몇 시야? 전화해. 왜 안 받아? 논다고 했던 걸로 아실 거라 믿으면 돼.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던 거야? 빨리 들어와. 나 혼자 와서 괜찮으니까 신경 씌우지 마. 핸드폰을 끄고 나서는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노래를 즐긴 후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깨어 있어서인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현재 몇 시인가요? 줄 알아. 먼저 자라고 말했잖아.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왜? 당신도 이렇게 사나? 당신 말이 맞았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사는 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안 그래? 나도 그냥 당신처럼 살기로 했어. 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봤고 그 뒤로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셨더니 제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됐고 집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대로 뻗어버린 거죠. 다음 날 깨질 듯한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었어요. 머리야. 주방으로 간 나는 물을 벌컥 마셨죠. 속이 쓰린 것은 둘째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다가와 자아라는 짓이다. 어쩌다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글쎄, 당신이랑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처럼 살겠다고 하던데, 그래? 이래야 되나? 남편은 숙취에 좋은 약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 약을 먹은 후 다시 침대로 갔어요. 뒤척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최대한 많은 잠을 자려고 했죠. 제 수치는 늦은 밤이 돼서야 없어졌고 살만해졌는지 밥도 먹을 수 있었어요. 결국 다시는 괜찮아졌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만큼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한 다음 직장 동료가 테니스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저도 취미생활로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었던 터라 직장 동료가 다니고 있는 곳에 가서 덜컥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몇 개월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져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운동복조차 없었던 저는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샀어요.
예전 같으면 딱 필요한 것만 먼저 구매했을 텐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 동료와 함께 이것저것 테니스 용품들을 구경하고 샀어요. 이렇게 충동적인 구매는 제 재정에 맞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남편처럼 살겠다고 다짐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설프게나마 하고 있는 것이죠. 테니스 용품을 산 후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동안은 아깝다고 생각해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매일 가는 남편이 이해 못했는데 저도 카페에 들어와 앉게 됐죠. 오늘은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않나요? 쇼핑하는 건 안 사도 재미있죠. 이건 제가 내일 마실게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필요한 물건만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랬지? 근데 이렇게도 사라지네. 쓸 때 써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즐거움은 있어야죠. 일만 하면 무슨 재미있어요. 그건 그렇지. 나도 그래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나니 쉽지가 않더라. 하기사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몇 명은 있어요. 특히 외벌이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살기가 힘들더라. 될 수 있다면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처음 등록했을 때만 해도 너무 감정적으로 등록했는지 돈을 버리는 것인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해소되었어요. 결혼을 한 뒤 내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은 지 벌써 한 달이 흘렀고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들고 집으로 올라온 제가 카드 대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턱대고 썼던 결과 평소 사용 금액보다 많이 나왔고 남편의 것을 보는 순간 턱이 다 물렸죠.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해도 워낙 소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안 될 것 같았던 쟤는 남편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연락을 받아 연체된 것 같다는 남편으로부터 화를 내어 달라고 하는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값이 나가지 않은 것일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뭐 당장 넣어야 하는 건 왜 안 넣느냐고 하는 말이 어딨어요.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건 어디에 있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신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카드값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야 하는 거냐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믿을 수 없다며 남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카드 명세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명세서를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고 당신 가족카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연우 아가씨,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 돈이 없다고 맨날 투덜거리길래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건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얘는 도대체 어디에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본인이 치장하는데 사용했겠지? 그걸 몰라서 물어. 아가씨에게 받고 내던져. 난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돈이 어디 있나요? 당신이 다 관리하면서. 그래서 쓰는 사람 따로 있지만 나에게 해결하라고 맡기겠다. 단단히 주의를 줄 테니 이번만 좀 해결해 주세요. 싫어. 왜 그래야 하는지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 것이라고 말했잖아. 끝까지 계속 이럴 거야? 당신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돈이 어떻게 귀한지 알겠지. 아이야, 진짜로 이 정도까지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당신이 하는 대로 다 아는데.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좋아요. 이제 시댁에 가기 전에 제 허락 없이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서 남편의 카드값도 갚아줬어요. 그러고는 가족 카드를 없애고 남편의 카드 한도도 최대한 낮춰놨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까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낭비를 했던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동안 제게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오셨어요. 저는 퇴근 후 시댁에 잠시 들렀어요. 집에 들어선 순간 집안 공기가 무척 서늘했습니다. 아가씨는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다가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아무 쓸모없는 카드도 들고 나가려 했더니
그거 저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든 간직하든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앉아봐. 그래서 시어머니가 앉는 소파로 가서 앉았죠. 아가씨도 덩달아 따라와서 다리를 꼬고 앉으며 팔짱을 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 카드 없앴니? 물렀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렇다고 해도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없애지 않을래요 하고 답했습니다. 비상시에만 쓰라고 받았다고 하던데 아가씨가 쓴 것은 비상시가 아니던데요. 백화점이나 피부과에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서 사치만 심하다면 아가씨는 정신 차려야 해요. 저는 말하면서 화가 점점 치밀어 왔어요. 아니, 지금 다 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가씨는 현재 몇 살인데 아직까지 오빠 등에 빨대를 꽂아 기생충처럼 살고 있어요. 기생충이라고요? 그럼 기생충이지 뭐예요? 아가씨, 버는 대로 쓰고 살아야죠. 뱁새처럼 살지 말고 엄마나 언니 말씀 좀 들어요.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씩씩거리며 찡찡거렸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화풀이를 하며 고함을 쳤어요. 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나는 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CM이 앞에서 이 행동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나도 참다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참지 않으면 너까지 어떻게 될 건데? 앞으로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여기로 앉지 못해. 나는 제 할 말을 전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한 번은 견뎌야 하는 시련이었기에 잘했다고 내 자신을 위안했어요. 진정하려고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나에게 남편은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야 했다고 아니해 저를 탓하면서도 크게 화를 내지 못했어요. 본인이 저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왕래가 줄어들었어요. 시댁에 연락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시댁도 남편에게만 연락하며 지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가끔씩 손을 벌리는 일도 줄어들고 그동안의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저랑 말을 함께 했어요. 혼자 할 때보다 남편이 도와줘서 대출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갚을 있었어요. 결혼할 때 생긴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설레었어요. 이제는 모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부자가 되는 것처럼 행복했죠.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별 걱정 없이 물 흐르듯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연우 말이야. 아가씨가 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이 될 때 허리 아파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연우조차 그리 됐으니.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어떻게? 지금 그 집에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있고 아가씨는 다시 직장을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저는 시댁이 일이라면 특히 아가씨의 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손톱에 때만큼도 들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아가씨가 다시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기로 했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카드를 한 장 건넸어요.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얼른 지갑 안에 쏙 카드를 넣었죠. 시어머니 역시 돈이 뭐라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고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왕래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직장을 구할 줄 알았던 아가씨는 여전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천하태평했습니다. 조바심이 나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고맙다고 말을 하던 시댁에서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바뀐 물건들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쁘죠.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가씨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신발이나 옷, 가방 등을 사용합니다. 가능한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시 써보면 가끔 가다가 산 적이 있어요. 양심이란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자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화가 치밀어 오르며 짜증밖에 나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단지 건성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알아보고 있다고요. 누나가 말 안 해도 가장 답답한 건 나예요. 아가씨는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아가씨는 백수 생활을 한 지 몇 달이 되자 아예 구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남이 고생하며 번 돈으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놀기만 했지요. 그러던 중 게임에 빠져 현질을 하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고 저희는 그 빚을 갚아줬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아가씨는 또다시 병이 도질 것 같고 이제는 예전보다 그 병이 더 심각해졌어요. 처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래도 미안한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이런 생활이 자신에게 익숙해진 모양인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자식 하나를 더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저라도 악역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되겠어요. 아가씨에게 준 카드는 없애야겠어요. 다시는. 당신은 지금 아가씨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서운할 것 같아 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남아있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은 한창 아이들 때부터 무슨 일을 해도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다시 예전처럼 아가씨의 카드를 없애고 또다시 관계가 미묘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씩 연락은 했지만 지금은 제 손을 놓은 상태예요. 며느리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죠. 시댁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몇 번 상처받게 하면서도. 괜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넣었던 적금들이 만기가 되어 저는 목돈을 만지게 됐어요. 결혼할 때부터 살고 있는 이 좁은 집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너무 뿌듯했어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놀래켜줄 생각에 잠시 참았어요. 저녁이 되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부침개와 맥주를 준비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이 맥주를 시원하게 마셨어요. 저는 주머니에 숨겨뒀던 통장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봐봐. 남편은 통장을 펼쳐보고는 깜짝 놀라 했어요. 이게 웬 돈이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적금 탔어. 뭐 이렇게나 많이? 그동안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이제 여기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도 낳자. 여기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잖아.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 너무 고마워.